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소송 전에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송 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명도단행 가처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단행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서 정식 소송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도단행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행되면 임대인분들은 건물을 인도받게 되지만 반대로 임차인은 정식 재판을 제대로 받아볼 기회조차 없이 당장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처분 한 번만으로 사실상 소송이 끝난 것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단행 가처분을 인용함에 있어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예외적인 명도 단행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왜 정식 재판을 기다릴 수 없고 지금 당장 쫓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을 만큼 아주 엄격하고 확실한 증명, 즉 고도의 소명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핵심 요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차인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인도 청구권이 존재하는가. 둘째, 정식 소송의 지연으로 발생할 손해가 엄청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가. 법률 용어라 조금 생소하시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 임차인이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인도 청구권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인도 청구권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건물인데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합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항변할 수 없는 인도 청구권을 증명하려면 다시 두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바로 적법한 계약 해지 여부와 동시 이행 항변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먼저 적법한 계약 해지 여부입니다.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분에 해당하는 월세가 연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했을 때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이 혹시라도 3기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가 소송을 하기 전에 일부라도 임차인이 갚는다면 바로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연체 기준에 도달한 이력이 있다면 향후 계약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사항은 동시에 항변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짐을 빼달라고 할 때 임차인들이 보통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간다 라고 버티곤 하죠. 이것이 바로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이 이미 전부 공제된 상태라면 계약서와 계약이체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보증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남아있으면 법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처분 승소를 위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미리 돌려주거나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딜레마에 빠지시는데요. 임차인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손해는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혹시 가처분이 기각돼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기가 망설여지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밀린 월세를 비롯해서 소송 중 발생한 비용을 또한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처분을 할 때는 남은 비용 청구를 사실상 포기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 그리고 추가 월세를 받아내는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이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인도 청구권을 갖추셨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정식 소송의 지연으로 발생할 손해가 엄청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가입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월세가 안 들어오니 당연히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월세 연체로 인한 금전적 손해만으로는 가처분의 긴급성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나중에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월세 연체를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있는데요. 밀린 월세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임차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장기간의 월세 연체, 별다른 이유 없는 퇴거 거부, 그리고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월세를 갚거나 아무런 법적 대응조차 하지 않는 임차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임대인의 손해가 극심해지고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낼 길이 전혀 없겠다라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명도 단행 가처분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내놓으라며 인도를 거부한 사건인데요. 임차인이 건물을 영업에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무단으로 점유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명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임대인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아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임차인이 억지를 부리며 고의로 명도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이로 인해 임대인의 피해가 회복 불능 상태로 번질 위험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깐깐하게 따져보고 승인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외에도 이사비를 계좌로 이미 받고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처럼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게 명백한 경우,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당장 진행해야 하는데 임차인 때문에 공사를 못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처럼 건물 자체의 화재나 붕괴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겉보기엔 비슷한 상황 같아도 구체적인 정황과 소명 자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영상 하나로 모든 변수를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 상황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할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분들의 답답한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